자, 안녕하세요. TV 개늑씨입니다. TV 개늑씨의 역사여행, 그때 그 장소에서 6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의 피와 살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자, 내년은 봉오동 전투가 발생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 봉오동 전투와 홍범도 장군에 관한 문화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6월에는 대학로에서 카자흐스탄의 고려극장 팀이와 나르는 홍범도 장군이라는 연극을 펼쳤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저 봉오동 전투 영화가 개봉을 하고요. 그리고 9월 달에는 극장 앞 독립군이라는 이름으로 홍범도 장군에 관한 음악극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조금 더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서는 홍범도 장군과 봉오동 전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홍범도 장군의 일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분께서 봉오동 전투에 관한 영상을 올려놓은 것이 있으니까 저의 영상에서 홍범도 장군의 일생에 대해 아시고 그런 홍범도 장군이 이끄신 봉오동 전투에 관한 영상을 보시면 더욱 재밌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 우당기념관을 보여드렸는데 이 우당기념관 안에 홍범도 장군의 기록이 약간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우당기념관은 우당 이회영 선생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고, 이회영 선생님은 총 6형제분이 모두 독립운동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분들입니다. 자, 같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홍범도 장군님의 일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이야기의 토대는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의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자, 홍범도 장군의 어린 시절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1868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홍범도 장군이 9살 때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후 고아가 되셨고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도 하고 군인 나팔수가 되기도 하셨고 제지공장에서 일도 하셨으나 모두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홍범도 장군은 중이 되기 위해 절에 들어가셨는데 이때 비구니 한 분을 만나게 되고 그 비구니 분과 미래를 약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은 북천이라는 곳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도중에 건달패들을 만나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내분은 가까스로 살아 북천이라는 곳으로 행했지만 홍범도 장군은 아내분이 죽은 줄 알고 또 방황을 하다가 총 한 자루를 구해 산속으로 들어가 포수와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자, 그러다가 포수 몇 명을 모아 일본군을 공격하기도 하고 다시 북천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자, 이곳에서 죽은 줄 알았던 아내를 다시 만났고 본인의 아들까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다 1907년 일본이 총기 및 화약류 단속법을 발행하게 됩니다. 자, 이 법에 의거해서 총기 수거령이 내려졌는데 이는 포수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 항일운동, 의병운동을 제약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은 포수들과 함께 의병을 일으키게 되었고 일진회 및 친일 세력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자, 1907년 후치령 전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셨는데 그 후 10달 동안 60여 차례의 전투를 벌였다고 합니다. 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홍범도 장군의 의병은 포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악전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빠른 공격과 빠른 철수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를 본 사람들은 날아다니는 홍장군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투를 벌이는 10달 동안 홍범도 장군의 아내분은 일제히 고문에 의해서 후유증으로 돌아가시게 되고 첫째 아들조차 그 60여 차례 전투 중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의병 활동을 하셨던 홍장군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국내에서는 활동이 어려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정리하고 중국 길림으로 넘어가셨는데 이때가 1908년 초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길림에서도 여의치 않으셨고 러시아로 가시게 되고 러시아에서 낮에는 밭을 갈고 저녁에는 군사훈련을 하면서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윽고 때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3일 만세운동이 발생하게 되었고
북간도 융정에서도 3월 13일 만세운동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 과정에서 무장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북간도에서는 수많은 무장 독립운동 단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조선인 군정부가 조직되게 되고, 이 조직에서 홍범도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임명, 북간도로 가게 합니다. 이에 북간도에 입성하신 홍범도 장군은 본인의 군대를 대한독립군이라 명명을 하셨고, 봉오동 일대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때 병력 규모가 300여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때 독립군 분위기를 살펴보면 독립군들은 국내에 진입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조선총독부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에만 32차례의 국내 진공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에 5월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최진동이 이끄는 대한국무도독부, 안무의 국민회군이 연합하여 대한북로독군부를 결성하게 되었고, 한경세가 이끄는 대한신민단이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주역들이었습니다. 자,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 4일 독립군이 강을 건너 일본군 순찰을 먼저 공격을 하였고, 이를 추적하기 위해 일본군 한 개 소대가 출발을 하였습니다. 자, 이 추적 부대가 오자 독립군은 삼둔자라는 지역에서 공격 패퇴를 시켰고, 이를 계기로 일본군은 제19사단 월경 추격대대를 편성하여 봉오동 일대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봉오동 전투의 서막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독립군은 매복작전을 펴기로 합니다. 일본군이 들어오자 기습공격을 감해 일본군에게 큰 피해를 입히며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임시정부 발표에 따르면 일본군 사망자가 157명, 부상자가 200명에 달하는데, 독립군의 피해는 사망자가 4명, 부상자가 소수에 불과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 전투 이전까지는 일본군과 독립군 사이에는 국지전 양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는 일본군 정규군과 독립군이 정면으로 맞닥뜨린 전투고, 이 전투의 승리로 독립군들은 일본군 정규군과 싸워도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홍범도 장군은 김자진 장군과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크게 패퇴시켜 이기는 청산리 전투도 이끄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의 큰 피해를 입은 일본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 1920년 10월부터 다음해 봄까지 간도 지역에 있는 한인을 상대로 무자비 학살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간도 참변입니다. 자, 이에 독립군은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에 러시아의 이만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운명의 소용돌이가 한 번 더 몰아치게 됩니다. 바로 자유시 참변을 겪게 되었는데요. 이 자유시 참변으로 독립군들은 강제로 무장 해제를 당하게 되고, 많은 수의 독립군들이 죽거나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홍범도 장군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군사훈련, 그 다음에 군자금을 모금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으시고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소용돌이는 다시 한번 몰아쳤습니다. 바로 1937년 민족 강제 집단 이주로 중앙아시아, 지금의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때 홍범도 장군의 나이는 73이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홍범도 장군은 조선극장이라는 곳에 수의로 일을 하셨는데, 이때 조선극장의 총영출가였던 태장춘이라는 사람이 장군의 일생과 항일투쟁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1942년 홍범도라는 연극이 처음으로 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가다 1943년 10월 25일 광복을 2년 앞두고 홍범도 장군은 저 멀리 타양에서 생을 마감하시게 됩니다. 자, 저희는 홍범도 장군이라고 하면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봉오동 전투를 이끈 홍범도 장군, 이 한 단락을 알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때에 맞춰 홍범도 장군에 관한, 봉오동 전투에 관한 문화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는 이때에 홍범도 장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TV게넥시 역사여행 그때 그 장소에서 6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